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 대표 보수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법인 전환도 많이 하는 추세이고 신규 법인 설립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 법인 대표가 무조건 보수를 받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일단 보수를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십니다. 보수라는 것은 실제 근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니까 실제로 일을 안 하시면 안 받아가도 되겠죠. 근데 보통 법인의 대표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유가 있어서 보수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회사에 아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겸직 의무에 위반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전 회사의 급여가 너무 많아서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 받는 것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무보수로 하려고 하는 등등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보수를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대표의 입장에서 급여를 부득이하게 받지 못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다면 최저의 보수를 받으면서 근속기간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의 급여도 중요하지만 세금이나 사대보험료 부분에서도 훨씬 절세가 되는 퇴직금을 노려본다면 근속연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기 전 3년 평균 총급여도 중요하지만 근속연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저의 금액으로 근속연수를 빨리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최저의 금액으로라도 신고를 하라고 제가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최저로 책정할 수 있는 보수가 얼마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 보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31만원,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27만 8,950원, 고용산재는 최소 신고 기준은 없지만 공단에서 70만원 정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근속연수를 늘려서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보수로 신고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회사에 돈은 없는데 계속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서 미지급금이 쌓인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채가 되겠죠.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부채 비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돈이 없어서 받아가지도 못하는데 괜히 급여를 올려서 부채 비율을 안 좋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월보수는 얼마든지 세무서와 공단에 낮춰서 신고하거나 높여서 신고하거나 가능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불필요하게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직원의 경우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면 보험료 신고를 해야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자가 병원에 가거나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보수, 즉 무급이라도 최소의 사대보험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소 신고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31만원, 건강보험 27만 8,950원, 고용산재는 70만원 정도라고 보니까 이 2020년 기준에 맞춰서 무급이라도 일을 한다면 최소의 보험료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